귀희의 일본 괴담. 폐허마을에서 하룻밤. 관동 지방의 어느 술집에서 바텐더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의 일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가게를 열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문득 사이좋은 단골 손님들만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틈에 끼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즐기던 와중 근처에 폐가들이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구획정리로 인해 주민들은 떠난 지 좀 됐지만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아서 꽤 많은 주택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거기 한번 가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손님들은 저에게도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런 쪽이 무섭다거나 생각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구나 심령이나 오컬트 계통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당연히 어두운 길 같은 걸 무서워할 이유는 더욱 없었습니다. 손님들처럼 흥미가 솟구치지는 않았지만 폐점 시간도 거의 됐고 해서 일찌감치 문을 닫은 후에 손님들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과 이미 어두워진 거리를 걸어서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정말로 그런 마을이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낮에 그곳을 지나갔다면 필경 일반 주택단지와 구분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니 불빛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독하게 어두워서 그곳이 폐허마을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기척이나 생활소음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일체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한 집안을 들어가 보자고 제의했습니다. 잠시 밖을 조사하다 보니 잠겨있지 않은 창문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저 혼자 그 집에 들어가는 형국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밝혀보니 집 내부의 모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가구 같은 건 하나도 없는 반면에 식탁과 침대는 아직 남아있었고 옷가지들도 남아있었는데, 그런 중에도 제일 기묘했던 것은 제가 보기에 여고생들이나 여중생들이 입을 법한 교복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품인지 코스프레를 위한 건지는 저로선 알 길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라이터를 켠 채로 여러 방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하지만 창밖에 서서 무서워하는 손님들에겐 미안하게도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손님들과 잠깐 안의 상황을 창문을 통해 얘기하니 그분들은 조금도 공포에 질리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면서 칭찬까지 해댔습니다. 한동안 그 집에 있다가 슬슬 돌아갈까 생각할 때 저는 급격히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용기를 칭찬받았던 덕인지 의기양양해진 저는 이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낼까 하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침대가 남아있는 방으로 가서
창문을 통해 손님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기 직전까지도 손님들은 저의 담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창틀에 가게의 열쇠를 걸쳐놓은 후 잠에 들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창문에 커튼 같은 것이 없어 눈이 부셔 깨어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서둘러 돌아가 어젯밤에 하지 않은 가게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침대에서 상반신을 일으키자 처음으로 제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 벽에 고만고만한 크기의 달력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게 있었나? 자기 전엔 어두워서 바로 눈앞밖에 안 보여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인가 생각하면서 무심코 그 달력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곳이 폐허가 된 것은 꽤 오래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달력은 올해 달력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번 달 달력입니다. 날짜 칸들에는 매직 같은 것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날짜에 X 표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 바로 앞인 어제까지 그 표시는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재빨리 몸을 일으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빠른 걸음으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온몸으로 공포를 맛보았습니다.